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의 테스터빌리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제 홈페이지고요.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은 글들 올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보다가 꽤 괜찮고 공감할 수 있는 짧은 또 어떤 내용을 발견해서 제가 쉽게 읽었고 공감을 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일단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던 어, 어떤 관점이 있다면 바로 소프트웨어 테스터빌리티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테스터빌리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테스트하기에 용이한지를 그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뭐 다른 고려해야 될 요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어떤 생각할 때 테스터빌리티가 중요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주로 이제 개발의 메인터넌스 쪽에 많이 맞춰져 있죠. 아키텍처를 세울 때요. 그래서 뭐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거나 혹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인디펜던트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의 어떤 구조를 갖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의 메인터넌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키텍처를 이렇게 구상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요. 아직 테스터빌리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향후에는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음, 내용이 너무 복잡하면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못 해드릴 텐데 내용이 심플하면서도 개발자인 저로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 한번 볼까요? 뭐 영어로 돼 있어서 뭐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짠! 이게 요약 버전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 경험에 기반해서 공감할 수 있을 때가 어, 매우 좋습니다. 그냥 딱 보고 아 그럴 거야 이런 것은 사실 완전한 공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개발자시라면 어, 좀 제 생각에는 공감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개발만 하시고 테스트 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셨다면 뭐 이런 어떤 테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어떤 전문화돼서 얘기가 되는 것 자체에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반면 여러분들이 테스트 엔지니어라면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런 테스트라는 어떤 그 도메인에 대해서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개발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강의를 이제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시작은 테스터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개발만 하셨건 혹은 테스트만 하셨건, 어,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상대방 쪽의 어떤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드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왜 중요하냐면,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봤을 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메인터넌스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개발이라는 것은 딱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 많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들 개발 끝났다고 손 뗄 수 있나요? 못해요. OS가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고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진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감하시겠죠?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실 초기 개발 비용보다 더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개발자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거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냥 새로 개발하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사실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라고 봐도 돼요. 네. 근데 이 유지보수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테스트입니다. 버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네. 근데 보통 버그 어떻게 잡나요? 사실 버그 잡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버그를 잡는 것도 어렵고, 그 버그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근데 현재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인 거죠. 근데 지금 대다수의 경우는 글쎄요, 지금 상태가 효율적인지 효율적이지 않은지는 사실 아직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버그는 매뉴얼 테스트로 많이 잡습니다. 현재는요. 어, 왜냐면, 그게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테스트 기법들과 테스트 방법론들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매뉴얼 테스팅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예, 안전해요. 예. 괜히 자동화 테스트니 테스트 기법이니 적용했을 때 의외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향후에도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저희가 아키텍처라는 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했지만, 현재 이제 아키텍처라는 것이 중요해졌고, 언급드렸듯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나 혹은 컴포넌트 기반의 아키텍처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는 좀 널리 공감되고 있듯이, 테스트도 점점 방법이나 기법들이 활용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테스트 기법이나 방법들이 그렇게 진화해서 나가려면 그것을 지지해주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탄탄한 테스터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한 방법들이나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괜히 빙빙 돌리면서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간단해요. 자, 이 세 가지 살펴볼까요? 일단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트롤이 용이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하려면.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특정 상황에 놓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그 상황을 바랄까요? 그 특정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하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제가 그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1000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받는 상황. 이거 이런 상황 만드는 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사람들 다 모아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나한테 메시지를 1000개 보내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들죠. 예. 근데 사실 업계에서는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0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1000개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들겠죠.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을 사실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어떤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1000개의 메시지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그런 상황 자체를 가정할 수가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테스트에 대한 코스트는 훨씬 줄어들겠죠.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컨트롤러빌리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컨트롤러빌리티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스펠링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예, 그냥 진행을 할게요. observability라 그래서 이게 사실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용어들이 아마 컨트롤빌리티, observability가 있어요. 사전에 찾으면 나올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밑에 오토마빌리티 이 이유는 사실 기존에 없는 용어인데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이제 그만큼 널리 활용되고 쓰이는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논문이나 그런 데서는 그냥 써요. 이런 용어들이. 왜냐면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국소적이지만 학계에서는 쓰고 있는 용어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브저버빌리티는 말 그대로 뭘까요? 그 소프트웨어의 내부 동작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얼마나 용이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예요. 제가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하는데 이 내부적으로 맞게 동작하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000개의 메시지를 받는 환경을 시뮬레이션 환경을 갖춰놨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만든 메시지 앱의 메모리 사용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걸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걸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그냥 제가 볼 수 있는 게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UI만 볼 수 있다면 그 내부적인 메모리 사용 추이는 볼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테스터빌리티가 좀 높다, 여기 잘 돼 있다 그러면 어떤 뭐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는 API를 쓰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떤 테스트 모드로 들어갈 때 메모리 사용량 추이를 로그 파일로 남기거나, 뭐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어쨌거나 저희는 그 내부의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테스터빌리티가 잘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토머터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은 UI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의 키 입력 혹은 터치 입력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막 눌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테스트를 자동화하려 그러면은 그 키 입력이나 터치 입력을 자동화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동화하려 그러면 프로그램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손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터치를 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터치 이벤트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자동화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이러한 어떤 것을 위해서 인터페이스가 열려 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의 자동화는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그 기능들을 제공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 오토모터빌리티가 상당히 높다,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그 소프트웨어 테스터빌리티는 높다, 높지 않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음,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